한 가지 나라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그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중앙은행 책상 위에 비트코인 이야기가 다시 올라왔고요. 한번 거절했던 걸 왜 다시 꺼냈을까요? 몇 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번에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보는 걸까요? 오늘 이번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대만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만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 아주 많은 나라죠. 이걸 어려운 말로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나라가 만약을 대비해서 쌓아둔 큰 돈들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돈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돈인 달러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려 8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돈을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 조금 뒤에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두고 지금 한 사람이 움직였죠. 지금 대만에는 커주 춘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올해 4월 29일에 중요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만든 보고서를 들고 와가지고 대만 총리, 중앙은행 총재 앞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대만도 비트코인을 나라 자산으로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꺼냈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지금 이 뉴스만 보면 마치 대만 중앙은행이 신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중앙은행이 아니라요. 오히려 바로 이 의원이었었는데, 오히려 중앙은행은 2025년 말에 비트코인을 한번 살펴봤다가 거절했던 중입니다. 가격이 너무 출렁거리고 급할 때 사고 팔기가 어렵고 안전하게 보관하기도 까다롭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산다는 게 아니라 한 의원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장이 지금 정부의 가장 높은 곳까지도 올라갔다는 사실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남죠. 이 거절까지 했던 이야기가 왜 지금 시점 다시 한번 높은 사람들 책상 위에 올라오게 된 걸까요? 이게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비트코인 뉴스는 대부분 비슷했었죠.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을 샀다더라,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더라, 전부 다 돈을 벌려는 이야기였었는데, 근데 대만이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돈이 아니라 생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풀어드려 보자면요. 아까 대만이 800조 원 넘는 돈을 대부분 달러로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달러는 대만 안에 현금처럼 쌓아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 맡겨둔 형태인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맡겨둔 돈들은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묶일 가능성이 있겠죠. 빼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맡겨둔 막대한 돈들 한순간에 동결 자금으로 바뀌어버렸어. 묶여버렸다는 뜻인 건데, 빼고 싶어도 빼지 못하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공격했을 때 이 800조 원이 넘는 달러 자산들 똑같이 묶일 수가 있겠다. 그럼 나라에 비상금이 있어도 정작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어떤 나라도 막거나 뺏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만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이게 상승할까 때문이 아니라요.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남아있는 돈이 뭐일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혹시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미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략 한 2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매수한 물량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한 물량들이에요. 이 대만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기 수단이라고 경계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쁘게 보던 비트코인을 범죄자한테 빼앗은 바로 그 코인으로서 이제는 나라의 전략 자산으로 써볼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고, 없애려던 것이 오히려 지키려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바라보자면요. 이게 단순하게 대만이라는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하는 작은 뉴스일까요? 저는 오히려 더 큰 흐름의 신호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돈이 점점 더 무기처럼 쓰이고 있고요. 또 사이가 나빠지면 상대 나라의 돈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무도 묶지 못하는 자산이 비상금에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의 그림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인 거는 주로 회사들이었었죠. 근데 만약에 대만 같은 나라들이 생존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 큰 손은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수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올라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안 묶일 수 있는 자산,
탈중앙화 자산으로서 매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당장 대만이 비트코인을 왕창 사들이는 일, 솔직히 빠르게 일어나긴 어렵겠지만요. 중앙은행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험해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210개로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거고요. 또 관련 보고서를 더 만들어 보면서 실험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의원은요, 이 중앙은행에 추가 보고서를 하나 더 요청을 했고, 대만이 곧 비트코인을 산다가 아니라 대만이 천천히 발을 담그면서 지켜보는 단계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림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만 측에서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전쟁이 나도 묶이지 않는 자산이 필요해서겠고, 이건 한 나라의 작은 결정이 아니라 나라들이 못 뺏기는 돈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그 다음 근소는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드려 보자면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 가지 나라가 묶이지 않는 자산을 찾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비트코인 말고 또 어떤 자산이 그 자리를 노리게 될 수 있을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국에 팔아야 내 것이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수는 잘하시죠. 근데 매도에서 아쉬움이 남고는 합니다. 지금 만약에 작은 수익에 대해서 실현하지 못하신다면은 나중에 큰 상승장이 오더라도 결국에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팔 수 있었고 또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 복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그 다음 상승장을 준비를 하시고요. 상승장에서는 그 다음 하락장을 준비하는 시각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좋은 투자라는 것들은 맞춰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